네, 기관의 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다음에 뜨거운 감자,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5달 전에 이제 금융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는 한 10%에서 20% 포인트 더 상승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9월 15일이 다가오니까 이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 되느냐, 금지를 해제해야 되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아니다, 영원히 뭐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에서요. 주식은 물론 채권,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전부 다 연구하신 상명대 DNA랩의 황세윤 개견연구원과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매도 저도 뭐 뉴욕에 런던에 홍콩에 있으면서 공매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공매도를 활용한 매매 이런 것들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전 세계에 공매도를 금지시킨 나라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지를 시켜놨는데 공매도가 이게 왜 일시적인 금지? 그렇죠, 일시적인 금지죠. 네. 예, 근데 이제 공매도가 이게 왜 필요한지 아니면 왜 필요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뭐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네, 공매도를 보시는 견해는 사실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매도에 대한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이나 학계에서 공매도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크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대부분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그리고 기관의 전유물이다라고 해서 공매도의 역기능 내지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반대로 학계나 업계 쪽, 기관 쪽에서의 입장을 바라보면 공매도는 그 순기능이 충분히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쪽이 오히려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정보, 기업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보실 때 항상 같이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우리 신용거래 융자 제도라는 겁니다. 신용거래 융자 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지만 저 종목 주가가 굉장히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와서 실질적으로 해당 종목을 산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오른 상태에서 다시 되팔고 빌려온 돈을 갚고 나면 그 차액만큼은 내가 투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차익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사실은 이 신용거래 융자 제도와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제도인 거고요. 다만 방향성이 신용거래 융자 제도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죠. 주식을 먼저 빌려옵니다. 그리고 빌려온 주식을 팔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떨어진 시점에서 주식을 되사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되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되갚고 나면 그 차익만큼을 투자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래 기법,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좀 이따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있으면 우리는 공매도를 못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공매도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가 있으면 내 주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싫고 근데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데 정말로 그 주식과의 상관계수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정말로 이것들이 본질 가치마다 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데이터로 증명이 돼 있습니까? 일단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발표되는 논문, 주로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이제 외국이나 혹은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발표하시는데 대체적인 견해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매도가 필요 이상으로 내지는 펀더멘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공매도가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효과는 사실상 그렇게 미미해 보인다라는 것이 학계나 이제 외국 이제 연구기관들의 공통적인 논문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주가 하락의 폭이 필요 이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펀더멘탈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하락을 시키는 것이냐,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펀더멘탈과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다. 만약에 펀더멘탈과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서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주로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항상 수익을 올린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했다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본 그런 사례들이 다수 지금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투자 방식인 건 분명합니다. 그 지금 그 제 경험으로 보면요. 일단은 그 뭐 제가 이제 뉴욕하고 런던하고 홍콩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롱 펀드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숏 펀드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헤지 펀드라고 하면은 보통 사실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500억을 사야 돼요. 500억어치를 사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포지션을 중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걔네들 뉴트럴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500억을 공매도를 하고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500억을 못 사는 겁니다. 롱숏 전략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롱숏 전략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금이 사실은 과거보다는 지금 작아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전체가 사실이라기보다는 외국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나빠지기는 합니다만 나빠지기 이전에 지금 한참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때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한국 비중을 확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글로벌 주가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으로 귀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정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귀환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그런 이제 현상들이 관찰이 되었고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매도와 같은 그런 이제 제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롱숏 전략을 쓴다든지 혹은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매도에 대한 이런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물론 그래도 외국인들은 귀환은 할 겁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의 한국 물 비중들은 꾸준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만 그 높아지는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맞다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하면 사실은 운동장이 기울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외국이나 기관은 뭐 그분들이 사실은 자금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종목이 100개가 있다고 치죠. 그럼 적어도 한 90개 정도는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HTS를 이렇게 보고 공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한 정말로 손에 꼽힐 수 있는 큰 종목만 우리가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개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친 후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제도를 완전히 고친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매도를 재개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견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공매도를 병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이제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가 상승폭이 저점 대비 주가 상승폭이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60% 상승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95%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과열에 대한 우려들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과열을 완화하는 그런 목적에서라도 공매도는 일단 재개를 한 다음에 제도 개선과 병행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제도 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보시는 견해들이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제도 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 개선이 완료가 된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기관이나 업계 쪽에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공매도를 이제 해제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견해들이 뭐 있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모든 제도 개선이 되고 그라운드를 평평하게 다진 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뭐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보완이 좀 됐으면 하긴 하는데요. 오늘 상명대 DNA 랩 황세운 개건연구원 황세운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